네, 안녕하세요. 월가즈입니다. 오늘은 코스피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초에 이제 코스피를 매수하고서 이제 벨리 플랫폼에 계엄령이 변화시킨 코스피에 대한 뷰라는 주제로 이제 칼럼을 한 편 썼었는데요. 이제 칼럼 쓴 지는 며칠 지나긴 했는데 오늘은 그 내용을 간단히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2020년대는 1960년대와도 살짝 유사한 면이 있는 정치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1960년대 미국은 케네디를 필두로 해서 이제 큰 정부가 재정 정책을 통해서 아폴로 계획이라든지 그레이 서사이티 복지 프로그램, 베트남전 등 굉장히 거대 담론적인 큰 프로젝트들을 정부 주도하에 막대한 재정 지출을 통해서 실행을 했었고, 그 여파 속에서 닉슨 쇼크라든지 연준 의장 아서 번제 실기, 또 오일 쇼크 등이 겹치면서 70년대 고질적인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 물론 60년대와 2020년대는 공통점 못지않게 차이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일 같은 경우에는 셰일 혁명 등이 완전히 레짐을 바꿔놨죠. 그래서 평행선에서 놓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재정정책이 통화정책을 압도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정치와 경제에 미친 영향이 강해지고 있는 부분은 이제 1960년대와 살짝 유사한 점이 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정치인들도 이제는 거리낌 없이 대놓고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2024년 4월 총선이 있기 수개월 전부터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에 군부를 떼면서 코스피를 어느 정도 부양시키려 하는 모습을 목격했고, 또 올해 대선 전 일본이 엔화 개입을 하려고 하자 옐런이 나서서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제가 어떤 정치 사이클상 대한민국에 있어서 2025년 상반기가 매우 위험하다 생각했던 이유 중 하나는 선거 사이클상 정치적으로 금융시장을 부양시킬 요인이 가장 적어진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대선 결과 나온 직후가 되고 중간 선거까지도 2년이 풀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에는 대선까지 2.5년, 그리고 총선까지 3년이 남은 시기가 됐죠. 그래서 흔히들 인기 없는 정책이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 선거 1년 전에는 시행해야 한다고들 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2025년은 해야만 하는 일들을 하는 그런 시기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죠. PF 부실 정리라든지 가계부채 문제 해소라든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정치적 주기의 렌즈로 바라봤을 때 코스피 시장에서 매우 유의미한 변화들은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을 거치면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2024년의 밸류업 프로그램은 이제 총선 전에 좀 군불만 떼다가 그 이후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현재 거론되는 어떤 코스피의 디스카운트 요인들이 25, 26년까지도 좀 지지부진하게 잔존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27년 대선에 그런 요인들의 해소 공약이 쏟아질 텐데, 24년 총선과는 달리 27년 대선에 그러한 공약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 2028년 총선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26, 27, 28년도가 코스피 르네상스 시기가 아닐까. 그래서 내년에 코스피가 바닥을 찍으면 25년도 하반기부터 적극적으로 코스피를 매수해야겠다. 그래서 한국 주식 공부도 하고, 그것이 이제 제 기본 가설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계엄령이 터지면서 선거 주기도 뒤바뀌고 완전히 지형이 바뀌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제가 코스피 매수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서 월요일부터 코스피 매수한 이유는 크게 네 가지 관점이 있었습니다. 정치적 관점, 펀더멘탈적 관점, 기술적 관점, 그 다음 포트폴리오적 관점.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은 정치적 관점은 앞서 말씀드린 컨텍스트에서 일단 지금 여당은 대선을 승리할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밸류업을 적극 밀어붙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야당도 잘 알겠죠. 그래서 선제적으로 그런 공약들을 야당에서도 내걸 것이고, 이러나 저러나 앞으로 6개월 이내에 대선이 치러지는 전후로 밸류업 관련해서 그런 군불떼기가 여야를 막론하고 굉장히 중요한 의제로 부상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피도 PBR 차트를 보시면은 월요일에는 거의 PR 0.8 근처였는데, 이 시점이 이제 닷컴 버블, 금융위기, 코비드 사태 수준의 밸류에이션이었죠. 그 다음 기술적으로도 한번 뜯어보면은 저는 지금 요 채널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2006년 이후로 쭉 유지되는 채널선인데, 아래로는 이제 금융위기, 그 다음에 이제 코비드 때 요때만 일시적으로 돌파당했고, 위로는 2021년에 유동성이 폭발하던 시기에 일시적으로 돌파당했던 꽤나 견고한 채널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상단에서 저항을 받은 뒤에 흘러내리기 시작했는데 아직 요 지지를 터치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저는 제가 수용 가능한 리스크 한도에서 요 시점에 315 정도부터 매수를 시작해서 한 절반 정도 진입을 했고요. 여기서 만약에 요 지지까지 하락하면은 절반 더 진입하고, 여기 뚫리게 되면은
리스크 한도를 넘어가는 150% 정도 진입한 식으로 조심스럽게 이렇게 하락도 염두에 두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은 포트폴리오 관점인데요. 제가 이제 최근에 끌고 오던 포지션은 미국 장기채 숏, 그러니까 장기채 금리 상승에 베팅하는 포지션, 그리고 러셀에 대한 숏 포지션, 그리고 엔화 강세에 대한 베팅, 이렇게 세 가지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코스피 롱이 추가된 상태죠. 여기서 이제 최근에 일본 은행이 금리 인상 급하지 않다는 스탠스로 돌면서 엔화는 지금 수익을 거의 많이 반납한 상태고, 나머지 요 세 가지는 제가 생각한 방향대로 가고 있는데요. 이제 제가 이번 주 초에 코스피 매수를 편입할 당시에 고려 사항이 요 러셀 숏과 장기채 숏, 요 두 가지가 만약에 망한다면 어떤 경제 시나리오에서 망할까,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그 시나리오에서 코스피 매수가 굉장히 좋은 해지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런 고려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이런 보완적인 측면도 있어서 이번에 꽤나 적극적으로 진입해서 빠르게 포지션을 늘린 면이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러셀 숏, 장기채 숏을 왜 가져가고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미국에서 25년 상반기에 펼쳐질 시나리오들 속에서 이 두 포지션이 어떤 역할을 해줄 것이며, 코스피는 왜 여기에 좀 보완적인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드려 보겠고요. 아울러 지금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7을 넘고 있는데, 요즘 이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요번에 연말 지나면서 1분기에 달러에 대한 해지도 좀 해야겠다, 트럼프 취임 이후에 단기적으로 갑자기 달러 약세로 전환될 리스크는 없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조금 하고 주말이나 다음 주에 점검하면서 생각 정리해서 벨리의 칼럼으로 또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벨리는 저희 회사에서 열심히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인데, 가볍게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라이트 프로그램과 제대로 공부해볼 사람들이 모인 펠로 프로그램 및 커뮤니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펠로 3기를 곧 모집할 예정인데, 마지막 기수제 모집이고요.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모이고 하면서 이제 월가지 구독자분들이 만들어가는 멋진 평생 커뮤니티고, 이제 고정 댓글에 링크로 대기 신청해 주시면은 우선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번에 포트폴리오 관점에서의 코스피 영상으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